분위기 좀 풀어보겠다고 가볍게 던진 농담 하나에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라는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고 웃으려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나만 뭔가 잘못 말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순간 말이에요. 분명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가자는 의미였는데 상대는 마치 내가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처럼 팩트 체크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 왜 저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그리고 동시에 드는 또 다른 생각,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게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관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이 불편한 순간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를 푸는 말조차 팩트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이런 사람들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대화를 할 때 두 가지 모드를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하나는 정보 처리 모드,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뉴스를 분석할 때 쓰는 모드죠. 다른 하나는 관계 처리 모드, 친구들과 수다 떨고 농담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모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도 가벼운 자리에서도 뇌가 계속 회의실 모드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물가 때문에 라면도 금값이야 라는 말에 아니 라면은 금보다 훨씬 싸잖아요. 과장이 심하시네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검증해야 할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맥락을 읽는 감각보다 사실의 정확성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유머는 관계를 위한 언어인데 이들에게는 사실 검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맞지 않잖아. 그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같은 말을 굳이 지금 이 순간에 꺼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은 경우가 많죠. 진짜 문제는 사회적 처리 모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도 가족들과 있을 때도 뇌가 회의실 모드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상태. 그래서 모든 말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정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작동 방식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내적 긴장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풀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측 가능한 틀이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건 즐거운 일입니다. 자유롭고 재밌고 에너지가 도는 순간이죠. 하지만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입니다. 분위기가 풀리면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통제가 불가능해지면 불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제동을 거는 거예요. 농담에 팩트를 들이대고 말의 허점을 지적하고 공기를 다시 정리된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분위기를 망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은 정리해줬다, 선을 긋는 게 필요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아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정확한 말을 했을 뿐인데 왜들 저래? 이런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유머,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 여유의 결핍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머를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만큼 마음에 여유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늘 예민하고 늘 자기를 방어하고 평가받는 느낌에 과민한 상태. 웃음이 자신을 무장해제시킬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벼운 말도 공격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요즘 회사 생활이 지옥이야 라는 말에 그 정도는 지옥이 아니죠. 과장하지 마세요 라고 반응하는 건 상대의 감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체가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자기를 지키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대화가 교류가 아니라 검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이 말 괜찮을까? 팩트로 물고 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리듬이 끊기고 텐션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결국 그 에너지 소모는 내 몫이 됩니다. 이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긴장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하지 말고 온도만 낮추세요. 아, 그게 아니라 농담이었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오히려 상대를 더 긴장시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대신 아, 맞아. 그런 관점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볍게 받아주세요. 팩트 싸움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가 옳다고 말해줄 필요는 없지만 틀렸다고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도를 낮추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유머를 멈추지 말고 대상을 바꾸세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비유형 농담이나 상황 유머가 잘 안 먹힙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가벼운 자조 유머나 누구도 평가 대상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 오늘 출근하면서 내 집 비밀번호 2번이나 틀렸어. 이런 식이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요. 그냥 조용히 줄이면 됩니다. 설득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계입니다. 이 분위기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텐션이 내려간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관계형 소통을 할 여유가 없는 상태일 뿐이에요. 분위기를 살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가끔 그런 거라면 조절하며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다면요. 그건 정서적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유머를 과하게 팩트로 받아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길 준비가 안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을 고칠 필요도 맞춰줄 이유도 없어요. 웃음은 가벼움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무거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어요. 지혜는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순간에 말하는 능력이라고.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진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려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웃음이 오가는 자리에 칼 같은 진지함을 들이대는 건 지성이 아니라 여유의 부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심리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서적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아껴 쓸 곳에 아껴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